말 많은 물고기. 이번에는요.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거를 이렇게 보면요,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뭐냐면은 이 원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인제 이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다음부터 인제 사례가 쪼끔씩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제가 받은 질문이나 또 주변에서 인제 이 자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용 자체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제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요건 그 뭐 이 저희 지구방, 제가 소개시켜 드린 그 지구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두뇌 발달과 함께 이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진단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당분간은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원론적인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 요번에 인제 여름 학기도 그렇고 특강도 그렇고 그 가을 학기 강좌도 그렇고, 이 내가,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이러한 그 맴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인제 그다음부터 실제로 아이에게 대한 접근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제 요즘 들어서 인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물론 인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개 강좌 안내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밴쿠버 시간으로 8월 2일 저녁 7 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8월 3일 월요일, 월요일이래요. 이게 잘못 썼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8 월입니다. 여기 팔자가 빠졌고요. 3일 토요일. 네, 토요일 오전 11 시에서 오후 1 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요 시간이 뭐냐면은 여름 특강과 겹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8월 3일, 그러니까 8월 2일, 그러니까 밴쿠버 시간으로 8월 2일 요 날만 인제 저희 공개 강좌로 하고, 나머지는 인제 특강으로 8주 여름학기 특강을 하는데, 제가 이 특강을 하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특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셋업을 했냐면은, 물론 제가 인제 여기 보면은 가을 학기, 요번 가을 학기 해 가지고 교육 방법 개론이라고 해 놓은, 이 일반 아이든 자폐 아이든 뭐 큰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클래스는 나누겠지만은 개론을 따로, 원래는 이거를 따로 집어넣지 않고 코칭으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이걸 따로 빼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인제 한국에서 인제 부모님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보면 '원론 수준에서 계속 맴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생각을 바꿔 가지고 '개론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인제 가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 코칭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특강은 인원 제한 없이 인제 실제로 코칭이나 연구 수업에 들어가면 인원이 3 명에서 5명 딱 정해 놓고, 부모님도 인제 인원을 3 명에서 5명 딱 정해 놓고 그리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상이 되면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흐려지고, 이게 말 그대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져 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름 특강은 제가 이 특강으로 해 놓은 이유가, 가격은 좀 많이 낮춘 이유가, 누구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등록을 하시면은 물론 인제 좀 더 싸게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은, 등록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누구든지 이제 필요하면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은 그날에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내 아이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인제 특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개론과 코칭과 이거를 다 그냥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든 질문을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을 위주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자가 한두 분 정도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 말 그대로 그 코칭 그 제 세션보다 더 한 3-4명 이상이 되는 그 코칭 세션보다 인제 1대1 그 컨설팅까지 들어가는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인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했는데, 제가 그 원론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진짜 자폐 진단 받고 나서 과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될까? 뭐 그러면서 인제 한 분이 요거는 지구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 진단받는 과정 동안에 벌어진 일들하고 뭐 이런 거 해 놨는데, 한국에서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을 기다려서 진단받고 해서 끝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 말 그대로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인제 그렇게 적으셨는데, 제가요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거 해 놨어요. 템플 그랜드.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템플 그랜딘 박사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농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제 저희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농업이죠. 농업에 혁명을 일으키는 발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템플 그랜딘 박사의 연설을 본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볼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자폐의 성향이 많이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말은 못하지만 그 대학 졸업 컬리지 졸업해 가지고서는 그 나왔던 신문 기사도 제가 초창기에 아마 했던 걸로 같은데, 어쨌든 제가 요 공개 강좌에서 다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자폐의 원인서부터 왜 자폐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뭐 공개 강좌에서 다 다루겠지만, 그 다루는 이유가 실제로 길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템플 그랜딘 박사는 자기가 혼자서 가다가, 물론 인제 거기에는 그 가르친 교사도 관련이 있고 부모도 관련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두뇌의 발달은 본인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그 어떤 생각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사고력을 쉽게 발휘할 수 없고, 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천재라고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 자식들이 천재라고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유전적인 요소도 물론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계기가 돼서 두뇌가 그 천재적인 사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유전적이라면 그 자식들도 대대로 천재적인 사고, 그 뉴턴과 같은 업적을 남기고 아인슈타인 같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템플 그랜딘 박사와 같은 사람도 말 그대로 천재적인, 저도 인제 이 사람은 천재적인 그 과학자로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읽은 한 기사에서는 이 사람이 미국의 10대 과학자 안에 들어가는 걸로, 손을 10대 과학자에 손을 꼽 들어가는, 손에 꼽는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가 자폐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자폐였고요. 그죠? 이 사람은 뭐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폐였는데,
천재적인 사고 뭐 그 어떤 발명가로서의 어떤 그 두뇌의 능력을 발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자폐가 유전적인 요소가 들어는 있지만 이거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이게 태어나면서 어느 손을 잘 쓰게 태어났느냐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 얘는 왼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얘는 불구니까 얘는 이 저희 뭐야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자폐를 진짜 무슨 자폐진단, 물론 그렇죠. 지금까지 그 자폐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무했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하늘에 무너질 수 있는 그게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방법 제가 다 알려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쓴 것처럼 제가 요 책 아예 보면서 하죠 뭐. 예. 책에서 쓴 것처럼, 여기서 쓴 것처럼 지적 장애라고 낙인이 찍히고 중증 자폐라고 낙이 찍힌 아이, 그래서 언어도 발달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아이와 씨름을 해야 됐던 그 부모님들의 그런 이 힘들었던 과정,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그런 과정들. 하지만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부모님들도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책에서 제가 예로 다룬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템플 그랜딘 박사와 같은 그런 두뇌 능력을 능동적으로 키울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 방법 만들어 놓은 걸로 가능해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인제 걸림돌이 또 있죠. 그게 뭐냐, 자폐 아이들의 특성상 사회성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학교 교육처럼 여러 명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예. 또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상황상. 왜냐하면 제 인건비서부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선 감당하진 못할 거거든요. 예. 제가 좀 비쌉니다. 제가 공개 강좌하고 지금 여름 특강하고 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대상으로 이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지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췄지만, 실제로 코칭으로 들어가면 가격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가격으로 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인제 그거를 1대1로 한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1 시간 상담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하나하나 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질문해 가면서 아이들의 반응 봐 가면서 방법을 바꾸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아이들마다 다 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예. 한 번에 한 명이나 좀 가능할지 말지 한데,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도 따로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는 부모님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인제 이 얘기는 다룬 적이 있죠. 예. 부모님들께서 이거는 실제로 저희 어머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런 게 있고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가능은 하겠네요."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아이를 맡아서 치료해 줄 센터로 보낸다는 거죠. 그 센터로 보내면은 거기서 뭐 ABA를 하든 뭐 무슨 언어 치료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인제 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연한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 템플 그랜딘 박사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템플 그랜딘 박사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있었는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사람은 한 명이 있죠. 예. 그 박사학위까지 받고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있는데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직접 가 가지고 의사하고 가 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서 진단 받아서 자폐 진단 받아 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자, 그런데 드물다라고 하면은 그 드물다에서 끝을 낼 것인가라고 하면 뭐 그러면은 제가 사실상 그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왜냐면 그거는 손을 놓고 가는 거고 또 그러면서 이 손을 놨기 때문에 인제 아이의 그런 어떤 두뇌 발달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고 악순환의 반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요 영상은 이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자폐 부모님들 아니면 자폐 관련 뭐 저희 친척분도 있으실 거고 뭐 그러실 텐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은 현 사회에는 제 거 이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시스템에 맡겨 놓고 운에 따라서 '우리 아이도 템플 그랜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으로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한번 바꿔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시든지 그 길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예. 다만 선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하셔야 될 일이 있죠.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이런 무기력함 이런 거를 뭐 무기력하다고 뭐 그런 분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알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사회와 교육에서 오거든요. 가르치면 배워서 배운 대로 따라해야 되는 이런 수동적인 교육.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그 끝으로 간단하게 대치동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요거는 제가 TV 똥똥이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대치동에 계시던 부모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대치동을 굉장히 많이 서울의 대치동 저 참고로 그때 처음 대치동이 얘기 듣고 찾아봐서 알은 거예요. 거기가 뭐 학구열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고 대치동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 대치동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냐, 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환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인제 학원 선생님들도 포함을 해서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뭐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고 안 되면 또 차선책을 찾고 이래 가면서 찾고 또 찾고 해 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빼서 다시 다른 곳에 적합한 곳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안 되면은 '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유학을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하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제 추가한 이야기가 진짜 대치동에 사는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 아이를 학원에 맡겨서 이 학원의 뭐 일타 강사한테 맡겨서 뭐 이제 성적을 높여가고 이런 모습으로만 보여 놓다 보니까 대치동이 뭉태기로 싸그리 몽땅 그냥 싸잡아서 그런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데 대치동 절대 그런 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치동은. 그거는 인제 대치동에 와서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어설프게 들어와 가지고 섞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인제 이 이야기를 이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내 아이의 교육 방법이 무엇일지를 찾고 찾고 찾다가 오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분들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방법을 인제 찾았다면 이제부턴 그거를 적용을 시켜 가면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아마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들만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어서 제가 요번 영상까지는 인제 이런 걸로 이걸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인제 한번 그 이 흔히 하는 얘기로 뭐라 그럴까요? 정신줄을 다잡는다 그럴까요? 네. 생각을 분명하게 딱 해 놓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템플 그랜딘 박사처럼 되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좀 왜냐면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이 뭐 그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자녀의 그런 어떤 두뇌 발달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거는 방법론이거든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방법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부터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